얘들아 오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죠, 그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뭐 그 직선이 이제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만나면 우리가 이제 뭐 몇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몇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개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몇 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둘 다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왼쪽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이 뭐라고 하고 원의 중심이 x1, y1이라 한다면 뭐 원의 중심이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직선이 나와 있어.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과의 거리, 결국 원의 중심과 어떤 직선과의 거리가 뭐라고 돼 있어? D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D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D가 이만큼이죠. 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를 들어 직선이 여기 있으면. 근데 반지름은 항상 여기서는 고정이 똑같이 될 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일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D가 R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 그럼 몇 개 만난다? 두 개 만난다. 따라서 얘는 D가 R보다 작으면 두 개 만난다. 저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D가 R이랑 그럼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겠죠, 그쵸? 왜? 이렇게 접할 테니까. 그래서 접해서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얘는 D가 얼만큼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되겠죠, 그쵸? 이때는 그러면 D가 R이랑 같다. 자, 마지막으로 D가 더 길어요. 그러면 몇 개 만나? 0개 만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D가 어떻게 된다? R보다 더 크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D가 더 클 때 0개 만나고 D가 같을 때 하나 만나고 D가 더 작을 때 두 개를 만납니다. R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느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이에요. 얘들아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제 사용하는 거였어? 몇 차 방정식일 때 사용했어? 2차일 때만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만난다. 자,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고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연립해서 왜 연립해? 교점 찾으려고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려면 우리가 이 y를 여기다가 이 y에 대한 식을 여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x에 대한 식이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렇죠? 근데 x에 대한 몇 차식 되는지 봐야 돼. 자, 왼쪽에 이 친구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요. 자, 근데 여기에 대입을 하면 mx 플러스 n을 여기다 대입하면 mx 플러스 n 마이너스 b잖아. 요거 제곱하면 이것도 몇 차식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럼 어쨌든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둘이 같다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 대입한 다음에 뭐 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몇 개 만나겠어요? 두 개 만나겠죠? 이해돼요? 왜냐면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이제 이거였으니까 두 개를 만나니까 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만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한다. 뭐 한 점 만난다. 되겠죠?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언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안 만난다. 이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익혀주시면 된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2번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내용은 좀 이따가 하고. 자, 필수예제 12번부터.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라고 해요. 얘들아,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렇게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D로도 하고 DR로도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도 할 거예요. 자,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으로도 하고 판별식으로도 할 건데 판별식 그냥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때 얘는 그 점이 뭐라고요? 원에? 중심이 점이야.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이 친구는 0,0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이 지금 x-y 플러스 2는 0으로 바꿔야 일반형이 되죠.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그냥 직선이라고 할게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얘는 이제 d가 뭐가 된다? 스몰 d가 루트분의 절대값이라 했죠. 그래서 루트분의 절대값인데 루트 안에는 1제곱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2가 된다 바로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0과 0 넣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2니까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루트 2가 되는구나. 그래서 d가 루트 2.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야 되죠. 이 원의 반지름은 몇이에요? 1, 그쵸. R이 1이에요. 그럼 이제 R과 D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D가 루트 2고 R이 1이니까 D가 커요, R이 커요? D가 크잖아.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점과 여기 이제 반지름이 있을 텐데 D가 더 머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그쵸? D가 더 멀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관계를 쓰라고 했으니까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할 거고, 그럼 이제 y를 저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되겠죠. y는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1이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다. 네, 여러분들이 목적을 생각해요. 저 친구 인수분해하라는 거예요? 판별식하라는 거예요? 판별식이에요. 인수분해할 생각을 아예 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 D는 뭐가 돼요? 어디서 잘못된 거 있어? 이거 2번? 1번을 그냥 두 가지로 해보고 다음부터 이제 왼쪽으로 갈 거야. 1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D가 D 나누기 4가 이제 뭐가 된다? 요거 절반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제 4 절반 2의 제곱 4에서 뭘 뺀다? 2, 3 곱한 거 6 뺀다. 이거 0보다 작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도 만나지 않는다로 되는 거죠. 동일하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근히 오른쪽에 쉬워 보일 수는 있어요. 쉬워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식이 복잡해질수록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왜냐면 미지수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이제 왼쪽 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정과직선 사이거를 갈게요. 자, 얘는 이제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럼 얘 거리가 뭐가 된다? 루트 1제곱 1제곱 더하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절대값. 이것도 그냥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분의 2니까. 근데 이제 R은 몇이에요, 여기서? 루트 2죠. 저희가 R의 제곱이 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이 루트 2고 D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러면 그치 뭐 한다? 접한다. 써주시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하셔도 되고 접한다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위치 관계가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만난다라고 돼 있으면 D가 R이랑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 그치.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야겠죠. 왜냐면 만난다는 이제 반대구나. 소리. 반대죠. 네, 작거나 같다죠. 왜? 얘는 이제 D가 이렇게 여기 이제 R이 있으면 D가 어떻게 된다? 더 짧거나 같으면 즉 짧으면 이렇게 두 개 만나고 같으면 하나 만나니까 그래서 만난다는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개념에다가 뭐 체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도 어쨌든 그 만난다는 그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위에 거 두 개 합치면 그냥 만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위에 거 두 개 합쳐서 만난다. 뭐 굳이 새롭게 그리지 않아도 만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판별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가야겠죠. 네, 그 정도는 체크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네, 3번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이제 중심과 반지름 해도 되고요.
이 친구는 대입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대입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일단 정과집산 사이거리 연습하기로 했으니 그걸로 가볼게요. 그냥 판별식 할까? 판별식이 더 쉽나? 뭘로 했어? 판별식을 했어? 판별식 할게 그냥. 얘를 대입을 합시다. 그럼 이제 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그리고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그러니까 제가 좀 선호를 하는 게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암산 못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써놓고 쓰는 게 훨씬 네 실수할 확률이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여기서 암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하면 이제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6x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계산합시다. 5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8x니까 4x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목표는 판별식을 하는 거였으니까 판별식 해보면 어떻게 된다? 얘는 짝수 판별식하면 가운데 절반 2의 제곱 되겠죠? 4가 되니까 거기서 뭐를 뺀다? 마이너스 5를 빼니까 플러스 5 되겠죠? 얘 9니까 0보다 크구나.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그림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된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보면요. 얘들아, 원과 직선이 어디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밑줄.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와 뭐가? 원과 직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판별식을 하든 정과 직선 사이 거리 하든 뭐 한다? 네, 비교해 주셔야 된다. 정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갈게요. 자, 그러면 중심은 몇 콤마면? 0,0. 그 다음에 얘는 식이 이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해야겠죠. 자, 이때 얘가 이제 거리가 그러면 d가 이제 뭐가 되고 루트 3하고 1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해서 10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되겠죠. 0 넣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이 친구가 뭐가 된다? r이 루트 5기 때문에 이 반지름은 얘네 둘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요거 순서 좀 반대로 쓸게요. 요렇게 쓰는 게 좋아요. 루트 하고 이게 r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d가 커야 되는지 r이 커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어디가 커야 됩니까? r이 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d가 더 작아야 되죠. 얘가 d가 더 r보다 작다. d가 r보다 작다로 한다. 자, 그러면 d가 r보다 작다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되고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서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루트 50 되잖아요. 루트 50보다 작다. 자, 근데 쌤이 그때 얘기했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k는 절대값 k랑 같아야 달래? 응, 같아야 달래? 이거랑 이거랑 이거 같죠? 얘가 같기 때문에 안에 걸 그냥 마이너스 해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차피 같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범위 얘들아 이거 기억나네? 절대값의 범위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오른쪽이 크면 어디 범위? 사이 범위라고 했어요. K.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다? 그치 하고 오케이 루트 5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요게 되니까 뭐 하래요? 이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곱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네 3번 되겠죠. 할만하죠. 그 다음에 14번. 자,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요. 네. 두 개만 좀 보고 갈게요. 3분의 길이.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면 돼요. 자, 선분의 길이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 이 친구 두 가지가 있어요. 뭐의 길이? 편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가 있어요. 이거 구하는 방법 아예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얘들아, 편의 길이 뭐라고 돼 있어? 편이 어디야, 얘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편이 어디입니까? 그치. 요 선분이 되겠죠. 그쵸? 여기. 그러면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면 얘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중심이 여기 있고 얘가 뭐야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들아 요건 이제 예전에 했던 거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몇 등분? 2등분 하죠. 수직 2등분 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이죠. 자, 이 길이는 뭐와 뭐 사이 거리? 점과 그치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면 피타고라스는 얘 나오겠죠? 그 네모라고 하면 이거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해서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2배 하시면 현의 길이 돼. 요거는 어느 정도 익혀주시면 좀 편합니다. 이해해서.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이제 원이 있어. 원이 있으면 이 친구 접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선을 긋겠죠. 근데 접선의 길이는 얘들아 사실 이게 접선을 쭉 끄면 이건 사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접선의 길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이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럼 원의 접선 그었을 때가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이 거리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었을 때. 그럼 이 점을 내가 몰라. 뭐 A, B 뭐 이렇게 놓겠고 그 다음에 접선 딱 그었어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과 이 거리는 뭐고? 반지름이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와 뭐 사이 거리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그쵸?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얘를 두 점 사이 거리 한 다음에 얘네 둘 뭐 하면? 피타고라스 하면 얘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거리를 어떻게든 구하고 피타고라스만 하시면 현의 길이든 접선의 길이든 구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사실 이거를 비슷한 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저번에 어떤 거 해봤어요? 얘들아? 민서가 저번에 어떤 거 있었죠? 비슷한 거? 뭐와 뭐 사이 거리의 최대치수 했었죠? 유형중이? 네.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치수 요구했었죠. 그쵸? 그때는 이제 원 위의 점, 어떤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뭐 한다? 최대치수. 그래서 최대값이 어디고 여기서 반지름 더한 거였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이게 최대값이었죠.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최소값. 즉 반지름의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못 뺀다? 반지름 뺀다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였지? 기억나요? 그래서 얘도 이제 비슷해요. 얘도 비슷한데 얘가 이제 원의 중심이잖아요. 이 친구도 이 직선과의 거리, 즉 원의 중심부터의 거리가 중요해요. 얘도 원의 중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반지름을 빼든 더하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못 뺀다?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맞아요? 그 다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과 점 사이 거리랑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 위의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같은 내용으로 풀면 돼요. 오케이? 안 어렵죠?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값이 D 플러스 R, 최소값 D 마이너스 R 되는 거고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몇 번이야? 14번인가요? 네. 현의 길이. 현의 길이 포인트는 뭐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다 구하라고 했었죠. 일단 원의 중심, 일단 대략만 그립시다. 자, 원이 있을 거예요. 얘는 현의 길이 할 때는 대략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안 그리더라도 축으로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래서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중심이 뭐일 수밖에 없고 0일 수밖에 없죠. 얘는 중심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쯤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생기는,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현의 길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난다는 거니까 우리는 D가 뭐 R보다 작다,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이미 확정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의 길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두 점 만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이제 두 점을 만날 텐데 그 두 점을 찍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현의 길이구나. 그럼 그 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뭐 한다? 수선에 발 내려서 뭐 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되죠. 자, 그럼 점은 0,0, 직선은 뭐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 됩니다. 따라서 0,0.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해주시면 d는 뭐가 되고 루트 2제곱 1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니까 5가 되겠죠. 절대값. 따라서 뭐가 된다? 루트 5가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루트 5고요. 여기다가 씁시다. 루트 5. 그 다음에 어디 그어야 되죠? 그치? 반지름 그어야 되죠? 이 반지름은 어디 나와 있고? 그치? 3으로 나와 있죠. R이 3이구나. 따라서 3. 그럼 여기서 뭐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한다.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되고 얘는 이제 9 빼기 5가 4니까 루트 4겠죠. 따라서 2가 되겠죠. 이렇게 2로 구해줍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같다 다르다? 같다. 따라서 총 길이는 4. 오케이. 그래서 4가 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5번.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3이라고 돼 있을 때 양수 a 값의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원밖에 한 점에서 그것도 얘들아 원밖에 한 점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상황. 뭐 5,4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중심이 2,1이니까 뭐 이쯤에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모릅니다. 그럼 대충 뭐 그려요. 대충 뭐 이렇게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원을 그렸을 때 그래서 접선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여기 접하게끔 그리는데 그때 이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예요. 접점 더 가면 안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상황이 수직이 돼야 돼요. 여기가 수직이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거리가 몇이래요? 접선의 길이가? 3이래요. 그럼 이 길이가 3이겠죠? 얘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구해야 돼? 그치? 여기가 몇이야? 2,1.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공식으로 써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바로 보인다면 얘는 사실 이제 차이가 몇몇 납니까? 3하고 3 나니까 3대 3대 3루트 2 가져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3루트 2가 됩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죠.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3대 3대 3루트 2. 그럼 여기 3이고 여기 뭐예요? 3루트 2요? 3이겠죠. 그래서 여기 3이다. 그래서 이게 A니까 뭐 어쨌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뭐 3일 거예요. 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그냥 네, A가 18에서 9 빼서 루트 하는 거. 그래서 3이다. A 값. 미안해요. 요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네. 이제 루트 A로 가야죠. 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루트 A가 루트 9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이제 9가 된다. 네. 이렇게. 6번, 3번.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6번.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최대 최소값이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거의는 안 만나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만난다면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원위의 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직선과의 거리가 0이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잘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뭐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어떤 식으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서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보고 아니면 판별식해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자 그러면 중심이 몇 콤마면? 1콤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대요. 물론 이제 정확한 그래프는 아닌데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거리의 최대치수는 뭐부터 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부터 찾는다. 네, 가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되나요? D는 몇 분의 루트 5분의죠. 1, 2, 1이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하면 10 되나요? 해서 루트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 루트 5겠죠. 2 루트 5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루트 5고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5,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가 루트 5다. 그럼 끝났죠. 최소값은 뭐가 돼? 루트 5. 왜? 여기서 여기 빼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고. 그러니까 2 루트 5 빼기 루트 5가 되니까 루트 5다. 이게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2 루트 5에서 몇을 더하면 돼? 루트 5 더하면 되죠. 따라서 이 거리는 3 루트 5가 된다. 얘가 최대값.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 뭐 하래요? 곱하래요? 그럼 몇이야? 오케이, 15. 그 다음에 네, 개념 또 들어가죠. 오늘은 좀 개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기울기 방정식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암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보면 이 밑에 이제 4번 내용 봅시다. 바로 밑에. 네. 그래서 여기 4번은요.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암기사항이고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따라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접점이 주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원박기의 함정에서 그은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다. 따라서 첫 번째 원의 뭐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얘들아 기울기가 주어졌다, m으로 주어졌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냐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거 이유는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왜? 이거 이제 왜 그러냐?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y는 mx 플러스 n으로 잡고 그럼 이제 중심이 0,0이잖아요. 저 친구는. 그럼 0,0과 사이거리가 어떻게 된다? 얘 사이거리. 즉 y를 넘겼을 때 얘 사이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m제곱 1제곱 여기 나오고 루트 그 다음에 00 대입했을 때 n되니까 여기 절대값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D랑 R이랑 같아야 접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D랑 이제 R이랑 같다. 그럼 넘겨서 이렇게 되겠죠. N의 절대값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양변, 그러니까 N은 그럼 뭐가 돼? 풀마 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N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증명 과정을 한 번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 어렵진 않아서. 네. 그 다음에 네, 공식 다시 한번 익힐게요. 얘들아 공식 천천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y는 mx. 자 일단 기울기 x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풀마. 그 다음에 그치 r하고 루트 m제곱 플러스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하나가 더 얘가 만약에 중심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0,0이 중심이었는데 이 친구 이제 a, b가 중심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대신에 x-a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y-b만 대입하면 새로운 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일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울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민성아 평행이동 기억나요? 네, 평행이동이 우리가 x를 x-a로 바꾸면 이거 뭐라고 했죠?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a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a를 넣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0,0이었는데 여기 0,0이 있었는데 이거 a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y도 y-b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플러스 b만큼 움직여.
그럼 이제 중심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심과 함께 원과 이 직선도 같이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직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A, 위로 B 가서 저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기울기 알았고 그냥 따로따로 합시다. 네. 문제 풉시다. 기울기를 네, 17번 가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울기가 몇이고? 2이고 그 다음에 원에 접한다. 그러니까 뭐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자, 기울기 주어진 거 여기 나와 있죠. 들어갑시다. 처음에 뭐라고 돼 있다? y는 그 다음에 몇 x? 그렇지. 이게 기울기 m이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r이니까 2죠. 그쵸? 이게 r의 제곱이니까 r이 2니까 2. 그 다음에 루트 몇 제곱? 그치. m제곱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몇? 그냥 1. 이렇게 그냥 공식만 한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한 건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암기만 하셔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턴으로 좀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그럼 이제 2루트 5가 될 거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플러스 짜리도 있고 마이너스 짜리도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이 몇이에요? 중심이 몇이야 저 친구는? 0,0인 거죠. 그쵸? 그 다음 반지름이 몇이요? 2인 친구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인데 기울기가 몇인 거를 원합니다. 2인 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점대칭인 거 보여요? 그래서 얘랑 9호만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있는데 얘가 결국 이제 답이 이제 2루트 5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이 원래 몇이었어요, 이 친구는? 반지름이? 2였죠, 괜찮아? 그럼 요게 몇이에요? 2가 되는 거 보여요? 괜찮아? 2가 되고. 근데 이거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죠? 아까 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2대 4일, 기울기가 2니까 1대 2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닮음이죠. 왜냐면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 x면 동그라미 x니까 그러니까 얘 동그라미 x로 봤을 때 얘분의 얘가 기울기 2인데 얘분의 얘로 봐도 기울기 2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나와서 1대 2 이렇게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제 루트가 나와. 이런 상황이야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되죠. 자, 다음 2번 갈게요. 자, 기울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러분들 이거 뭐 피타고라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림만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숫자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루트,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루트 이런 식으로 만난다. 여러분들이 상황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만. 네. 뭐 4랑 2는 굳이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반지름이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m이라고 했죠. 자, 들어갈게요. r은 일단 몇이야? r은? 2죠. 들어갑시다. y는 자, 근데 문제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1 마이너스 2. 그럼 얘라 뭐라고 쓴다고? y 플러스야, y 마이너스야? y 플러스 2. 사실 그냥 이걸 쓰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부호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쓰는 거였죠? 기울기. 그렇지? m 쓰는 거였죠. 그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들어가? 그렇지. x 마이너스 1 요거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1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렇지. 풀마 뭐라고 한다? r 쓰는 거죠. r이 몇이야? 2고 그 다음에 루트 몇 제곱? 그치 m제곱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뭐 1제곱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그럼 마지막에 뭐? 1. 요것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끝. 정리할게요. 얘는 이제 정리하면 y는 자, 근데 요게 이제 2루트 2 이렇게 되는 상태니까 일단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가고요. 그 다음에 2를 넘기니까 여기가 몇이 돼? 마이너스 1 되는 거 보여?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두 개가 나오는가? y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몇 번? 네, 18번 갑시다. 네. 자, 18번 가면 원에 접하고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평행하다? 직선에 평행하다 돼 있어요. 얘들아, 평행하다 나와 있다는 것 자체부터 뭐를 힌트로 준 거야? 기울기를 힌트로 준 거야. 기울기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쵸? 기울기 같다. 따라서 쟤는 기울기 몇인데? 1이요. 아, 그러면 얘 평행하니까 기울기 몇이구나? 1이구나. 기울기를 준 거다. 그런 두 직선이 있대. 기울기 1인 두 직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어떤 두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접선이에요. 접선.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바로 갈게요. 얘는 이제 y는 뭐가 됩니까? 얘가 그치 mx니까 그치 1x 뭐 x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r이니까 몇이야? 루트 2죠.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은 1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2가 되니까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럼 그 두 직선이 뭐랑 뭐예요? y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면 돼요. 근데 그 두 직선이 어디랑 만난대?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뭐가요? x가요. 그러면 그때 AB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 넣으면 2, 0 넣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0,2와 0, 마이너스 2가 각각 A, B라고 하는데 선분의 길이는 몇이에요? 4가 되겠죠. 그치? 안쪽에서 안쪽 빼니까. 가만 저왜 4인지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된 거라고도 생각해도 되는데 0,2가 여기 있고 0,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그냥 이 거리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2 빼서 4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넘어가는구나. 네, 19번도 개념 다시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접점이 주어졌을 때고요. 근데 이게 좀 오타가 좀 있어서 조금 네, 변경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혹시 오타 있으면 뭐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변경을 할 거니까. 일단 얘들아 이제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일단 원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이거랑 접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접점이 주어져 있다 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그럼 원 위의 점이 접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원 위의 점은 뭐야? 접점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푸냐면 사실 공식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접한다. 여기에 접하는데 접점이 x1, y1이래. 그럼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민서 그때 너 기아가 2학년 2학기 때 들어있었나? 기아 혹시 너네 언제 들어있어요? 선택했나요 혹시? 기아를? 선택 안 했고? 안 했고? 오케이. 그래서 민서가 나중에 이거 기하할 때 좀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x제곱은 x랑 x 그러니까 곱한 걸로 그냥 분리하시면 되고요. 얘도 y로 그냥 분리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얘 x1, y1 있죠. 그걸 이제 앞에 쓰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접점을 여기다가 이제 x 앞에다가 y 앞에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분리해서 여기다 숫자로 대입하면 돼.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가 된다. 근데 접점이 만약에 1, 접점이니까 조금 바꿀게요. 얘가 만약에 이제 25다. 그 다음에 접점이 3,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식을 어떻게 써야 돼? 그치, 3x 플러스 4y는 25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이네. 그러면 이제 x 분리하고 3x. 얘도 y 분리하고 4y. 그 다음에는 25. 요게 다예요. 그래서 공식대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쉽고요. 근데 두 번째, 자, 이 친구가 조금 오타가 있어서 변경해 주세요. 여기 플러스잖아요. 이거 플러스예요. 네, 여기 지금 빠져서 플러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다 맞는데 여기만 플러스, 이 맨 가운데만 바꿔주시고요. 이 맨 가운데만 플러스. 잘못 나왔어요. 가운데만 플러스요. 여기. 자, 그래서 얘도 이제 평행이동 느낌이기 때문에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하지 하면은 얘도 분리하면 돼요. x-a랑 x-a 곱이잖아. 그 다음에 얘도 이제 y-b랑 y-b 곱이잖아. 이렇게 분리하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그대로고. 아까 이제 x 대신 x1 바꿨죠.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 있는 x만 x1으로 앞에 있는 y만 y1으로 바꾸면 돼.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공식 기억해 주시면 돼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쌤이 이제 앞으로 이거는 뭐라고 할 거냐면 패턴 기억이라고 할 거예요. 패턴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증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강조는 안 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냐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아이디어는 조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접점이 있어요. 근데 접점이 있으면 결국 이 접점이 원을 지나 안 지나? 원을 지나죠. 그래서 중요한 거 앞으로 접점이 나오면 원에 대입해 볼 생각을 해야 돼. 다시 접점이 나오면 뭐 한다? 원에 대입해 본다. 왜? 그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이 밑에 이 원밖에 그은 거에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얘 기울기가 뭐야? 한쪽에서 한쪽 뺀 것분에 한쪽에서 한쪽 뺀 거니까 x1 마이너스 0분의 y1 마이너스 0이니까 x1분의 y1일 거야. 맞아? 그거랑 얘랑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이제 수직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해서 몇이다? 얘도 잘못 써져 있네요. 네, 요거 좀 고칠게요, 얘들아. 미안해요. 네, 잘못 나와 있죠? 네, 요거가 x1, y1이겠네. 네, 요거. 제가 이제 맡기는 건데, 요 오타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면. x1, y1 이렇게. 네, 나머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 기울기고 한 점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 지난다로 세운 거야. 그 다음에 그거 이제 y1 양변을 곱하면 y1이고 y1 y고 지금 y1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1 곱하니까 x1 제곱. 그래서 요것만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이제 얘랑 같다. 요걸 따랐어요? 근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아까 뭐였냐면 x1 제곱 x1 제곱, y1 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식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친구 r제곱으로 바꾸고 얘 넘기면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은 얘예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네. 뭐 어쨌든 얘는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문제 보자. 필수 예제 19번. 네. 자, 다음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어디에서 그었다? 원 위의 점 밑줄. 원 위의 점. 얘들아, 원 위의 점에서 그었대. 그럼 이 원 위의 점은 무슨 점이라고? 접점. 그쵸, 접점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럼 접점이 주어질 때 얘가 x1이고 얘가 y1인 거예요. 그 접점이 x1, y1. 네. 그럼 들어갈게요. 얘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제곱을 xx로 나누고 y제곱을 y 뭐로 나눠서 yy로 나눠서 5다. 근데 여기 x1, y1이고 그 x1, y1이 몇이라 여기서는 2가 되고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2x 플러스 1y는 5다. 이게 답이겠죠. 네, 1은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애들 2번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접점일 텐데 x1, y1 얘도 x-2랑 x-2로 분리하고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1로 구분해요. 자, 그때 분리했을 때 앞에 있는 x와 y는 뭐라고? 접점이라고 해요. 따라서 몇으로? 4로 2로 대입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공식이야, 공식. 그러면 얘는 이제 2가 되고요. 얘는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4와 3y 플러스 3이 13입니다. 그래서 이제 2x 플러스 3y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1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어디에 점이래요 또? 원 위에 점이래요. 그쵸? 얘들아, 원 위에 점 어떻게 한다고? 몇 콤마면? x1, y1이다 생각하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원 위에 점이니까 얘를 다시 분리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2죠.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0. 근데 그 앞에 있는 x랑 y는 뭐라고요? 접점이다. 그래서 그 접점은 뭐란고? 마이너스 4랑 3이겠죠? 그것만 하면 돼.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는 10이다. 근데 이제 구하려는 건 접선의 y절편이네. 얘들아 y절편은 뭐만 넣으면 돼? x 0만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y가 몇이다? 15. 그렇죠? 그래서 저 y절편은 15가 정답이다. 되겠죠? 네, 여기는 얘들아 자,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내용이 좀 길죠. 내용이 많은데 좀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만 그냥 캐치하시면 되고 어차피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 숫자로 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어.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었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그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접선금이 이제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서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일단은 접선은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와요. 내가 어디를 찍어도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원밖에 전선금은 무조건 2개 나온다. 근데 원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거기서 그었을 때 원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거 숫자로 뭐 나와 있으면 우리는 지나는 한 점은 아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알아볼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m으로 두는 거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도 아마 나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어떻다? 반지름과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도 나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는 이제 중심을 그냥 뭐 2,4라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잠깐만요. 네, 그냥 루트 2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1로 해야겠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원밖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여기에 걷다면 일단 얘를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난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그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제 둘 다 어떻게 되는데 접한대. 그럼 이제 원의 이 중심과 2,4와 그 다음에 얘 사이 거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반지름 1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m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이제 저렇게 밑에 식처럼 될 거야. 그래서 P, Q랑 이제 저 식을 다 전개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를 정과직선 사이 거리 하면 저런 느낌이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 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밑에는 무조건 얘들아 분모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가 아까 식이 뭐였어?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mx랑 y 넘겨서 mx-y 즉 여기는 이제 m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제곱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이 분모는. 그 상태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d가 r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과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서 이제 이 절대값과 요거 넘긴 게 이제 똑같다가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m에 대한 1차식이고 얘는 이제 m에 대한 아내가 2차식이거든요. 그럼 양변 제곱하면 이거 절대값은 사라져 안 사라져? 제곱하면 사라지죠? 그러면 사라져서 이 안에 게 제곱한 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는 몇 차식이야 오른쪽? m에 대한 2차식. 얘도 m에 대한 몇 차식이야 제곱하니까? 2차식 나요. 그럼 같다고 하면 m에 대한 몇 차식 나온다고 해야 돼?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봐봐 얘가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몇 차식 나올 수도 있고 2차. 그래서 2차 아니면 1차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2차 아니면 1차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두 개로 나온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풀어봤는데 2차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푸냐? 2차가 나오면 그럼 m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왜 두 개가 나와?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 m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나오면 뭐 한다? 다시 이제 그 원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하고 3이 나왔다. 그럼 1, 3 대입해가지고 이제 식이 두 개 나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나온다.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1차가 나왔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앞에 보고 생각해봐. m이 2차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기울기가 몇 개 나왔다는 거야? 두 개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두 개가 설정된다는 거야. 근데 m이 한 개 나왔다는 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원밖에서 분명히 그은 건데 기울기가 두 개일 수밖에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일 수밖에 없잖아. 접선이 두 개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m이 하나만 나온다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하나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건 무슨 말일까요? 뭔 소리일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해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일단 접선 두 개나 당연히 나온 건 이해돼? 얘는 달라지는 거 없어. 무조건 두 개야. 근데 기울기가 두 개 나오면 정상이야. 2차식으로 나오면 m에 대한. 근데 m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뭔 소릴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지 않고도 한번. 기울기가 얘들아 그어서 기울기 안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죠? 있어요? 기울기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양수야 없어요? 이거는 0이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 0이죠? 이거는 음수죠. 그럼 지금 내가 안 한 거 뭐죠? 기울기가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죠? 어떤 게 기울기가 없어? 그쵸. 그 하나 뭐야? 세로선이 기울기가 없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 기울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상황이 아니고 접선을 긋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세로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없고 얘만 나와. 그래서 상황이 무조건 이렇게 하나가 세로선 모으면 m에 대한 1차식입니다.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그 한 세로선은 그럼 어떻게 구하죠?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1,3에서 그었다라고 나오면 그 x가 세로선일 거야. 그러니까 x는 1 이렇게 하시면 그냥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m 나온 걸 여기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려. 그래서 기울기가 없어서 세로선이다. 저 y까지 나왔죠. 그렇게 인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문제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해야 돼요. 필수 예제 21번.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거는. 요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대략적으로는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2, 마이너스 1이 있어. 근데 얘는 좀 정확하게 그리신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제 뭐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2, 마이너스 1. 근데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작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럼 반지름 루트니까 작은데 뭐 요 정도? 좀 더 작겠구나. 요 정도? 요 정도 될 거야. 요 정도 돼서 이게 접선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런 식이야. 그러면 내가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친구는 내가 이 원밖에 안 점을 아니까 얘를 뭐라고 잡는 거야? 기울기를 m으로 잡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식이 뭐가 된다? y는 m 하고 몇 콤마 몇 지난다? 마이너스 2, 1 지난다. 그럼 식 어떻게 써요? 그치?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중심은 몇이었고 아까? 2, 마이너스 1이었어요. 원의 중심은. 그러면 이거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반지름과 똑같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첫 번째 포인트는 기울기 m으로 잡고 식 세운다. 뭐 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여러분들 그 개념 다시 한번 보시면 써 있을 거야. 오른쪽에. 가운데 써 있을 거 뭐라고 써 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써 있나요? 잠깐만요. 왜 없지? 잠시만요. 여기 D는 R 있죠? D는 R. 요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는 R이라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몇이고? 반지름은 몇이고? 루트 2죠, 그렇죠? 반지름 루트 2니까 얘 사이 거리가 루트 2다 하면 돼.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mx-y 플러스 2m 플러스 1이죠. 이거랑 는영이랑 어디 사이 거리? 2, 마이너스 1. 이 사이 거리가 D는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식이 뭐가 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얘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이고요. 분모는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4m 플러스 2다. 절대값이다.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반지름 몇이라고요? 루트 2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반지름과 같다. 그래서 D와 R이 같다로 풀어준다. 그 다음에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힘드니까 이쪽을 냅두고 얘를 넘길 거예요. 따라서 절대값만 남기고 절대값 4m 플러스 2가 뭐가 된다?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하고 절대값은 뭐 하면 편해지는 아이들이야? 제곱하면 편해지는 아이들을 따라서 이제 양변 제곱하는 거야. 양변 제곱한다.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16m제곱 그 다음에 16m 플러스 4는 이건 제곱하고 제곱하면 각각 2랑 m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곱하니까 2m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에 거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 1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따라서 정리하면 7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가 두 개 되는 걸로 보이죠. 7m, m, 1, 1. 그래서 m이 뭐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7분의 1 아니면 7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둘 다 기울기 음수야.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렸다면 둘 다 음수인 게 보일 거예요. 실제로.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마이너스 7분의 1인 거고? 잠깐만요. 오케이. 네, 그럼 얘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1과 마이너스 1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는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7분의 1 하고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얘랑 얘가 정답이 됩니다. 네, 전개해도 되지만 일단 냅둘게요. 어차피 전개하는 게 답이긴 한데 그냥 냅둘게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얘들아 아까 보면은 이거 m에 대한 몇 차씩 나왔어? 2차씩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온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젠 3,2에서 얘에서 구했대. 그러면 3,2인데 얘들 한번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3,2는 어디쯤 있고? 그쵸? 한 요 오른쪽 위에 있죠. 근데 반지름이 쟤는 2인데 원점이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 접선은 이미 보이긴 하거든요. 접선 하나는 뭐가 돼요? 접선이 먼저 생각하면 반지름인데. 뭐가 돼요? 이 식은? 그치, y는 2. 하나가 이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얘는 없는 거야, 0짜리. 0짜리죠. 그래서 기울기 0짜리 하나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해보시면 기울기가 m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나와야 돼? 기울기가 지금 보면 양수로 하나가 나와야겠죠. 지금 정황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산할 때 좋아요. 기울기 양수 나오겠고. 자, 그럼 갈게요. 얘는 식을 어떻게 세운다? y는? 그치? m, x, 오케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 얘 가지고 세우고 얘 중심이 0, 몇인데 0,0이구나. 그럼 그 사이 거리가 몇이다? 반지름 2다. 해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화. 그래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하면요. 얘는 이제 0,0과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이니까 얘는 이제 d가 루트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0, 0 대입하면 요거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 이게 반지름 2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썼나요? 괜찮아? 그럼 이거 이제 넘겨야 되겠죠? 넘긴 다음 뭐 한다? 제곱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값 안에 부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가 그치 4m 제곱 플러스 그럼 4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서 묶으면 m이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0 하나 나오고 하나는 5m-12 뭐 이렇게 되니까 5분의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m이 0 아니면 5분의 10이다. 따라서 어디가 기울기 0인 거고 이 친구가 기울기가 0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 0 넣으시면 돼요. y는 2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0 넣으면 되고 하나는 몇 넣으면 된다? 5분의 12를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5분의 12 대입하면 이 친구는 뭐가 돼? y는 5분의 12 x-3 플러스 2가 되겠죠. 물론 전개해야 되지만 네, 그냥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이제 전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자, 3번은요. 이 친구는 중심이 어디에 있고? 그렇지, 0,1에 있어요. 그럼 이제 이쯤에 있는 건데 반지름이 이제 2니까 위로 두 칸, 아래 여러분들 이거 원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좀 편해요. 위로 두 칸, 아래 두 칸,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에서 이렇게 이제 이으면 돼요. 여러분들 잘 못 그리겠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이 나왔을 때 그 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는?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는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이제 2, 마이너스 2가 이쯤이잖아요. 그럼 접선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죠? 얘는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
얘들 근데 하나가 뭐 나왔어요? 세로선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잘 그렸으면 세로선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그렸으면 이 그래프를. 왜냐면 이 가로 길이가 얘 반지름이 몇이래? 2, 그쵸? 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니까 이 거리가 2고 얘가 2 콤마기 때문에 이거 2예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세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렸으면 세로선 보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따가 여러분들 계산했을 때 m에 대한 몇 차씩 나와야 정상이라고? 1차씩 나온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럼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세운다. 뭐라고? y는 m 그 다음에 이 친구 친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거랑 몇 콤마면 0,1과의 거리죠. 그 사이 거리가 2니까 아니 거리가 2다. 따라서 0,1과의 거리.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얘는 이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니까 는영이니까 이게 0,1과의 거리를 물어보고 싶다. 그게 반지름 이런 것 같아. 그러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분의 0과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절대값. 얘가 뭐랑 같다? 반지름 2랑 같다. 이게 반지름이에요. 3인가? 쏘리. 네, 3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이제 넘겨야 되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걸 이제 안에 부호 바꿔볼게요. 그러면 2m 플러스 3과 절대값 그리고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가 뭐가 된다? 4m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뭐가 사라져? m제곱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m이 뭐가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기울기가 하나만 나왔다는 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는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12분의 5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하면 요거 대입하면 돼요. 그럼 나왔어요, 하나는. 뭘로 나왔어? 하나는 y는 여기다 쓸게요. y는 마이너스 12분의 5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나머지 하나는 지금 여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온다고? 기울기가 이 친구는 있어 없어? 없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하나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세로선일 거다. 그 세로선 얘들아 세로선은 x는냐 y는냐? 이게 x는이죠. x는 하면 그 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 점이 몇이에요? 얘가 2죠. x는 2 얘가 나온다. 이해됐어요? 요거 x는 이렇게 체크해주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x는 2, 하나는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21번 발표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얘는 괜찮아져요. 얘는 연습을 잘하는데. 그 다음에 22번. 자, 원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뭐 하는데? 수직한데요. 그러면 뭐 하는데? 우리는 그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그치 곱이 마이너스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방법 갈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를 하셔도 되고 자,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 원점에서 얘 그거 어때?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그려도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a인 상태에서 반지름이 이제 2인 이런 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2인 원이 있는데 근데 원점에서 그으면 이제 수직이에요. 뭐 a가 양수니까 a, 0이 여기 있으면 0,0이 한 뭐 이쯤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0,0에서 수직이라는 얘기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접선, 이렇게 하나 접선 나왔을 때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렇게 됐어. 그런데 얘 0,0이고 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접선하고는 항상 반지름과는 서로 무슨 관계? 수직이죠, 이거 무조건. 괜찮아요? 여기 무조건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도 뭐고? 수직이에요. 맞아요? 그럼 수직이 직각이 몇 개야? 그치? 3개죠. 그러면 여기 남은 것도 당연히 직각 4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무슨 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도형 자체가. 아,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 이거 쓰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지름 몇인데? 2잖아. 그럼 여기 몇인데? 2. 여기 몇인데? 2. 자, 얘들아. 그럼 여기는 몇이죠? 2루트 2. 왜? 1대1대 루트 2. 괜찮아? 2루트 2. 그러니까 뭐 하는데? 얘랑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 2. 이렇게 푸시면 돼. 오케이? 네, 요거를 1번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건 그냥 이 정도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네, 그럼 이거 사실 뭐 A가 2루트 2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2루트 2가 나오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를 씁니다. 1대 1대 루트 2 갑니다. 여기에서 1대 1대 루트 2. 제가 이제 직각 이등변일 때 1대 1대 루트 2는 좀 많이 쓸 거예요. 뭐 기울기 1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나.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아까 시윤이가 얘기했던 대로 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원점에서 그었으니까 여기 똑같이 0,a가 있는데 똑같이 뭐 그리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 0,0이 있어. 그럼 그 0,0에서 그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방정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어? y는? 그치? mx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니까 그냥 mx가 되겠죠. 그죠? y는 mx. 그럼 그거랑 0,1랑 사이 거리가 반지름 몇이다? 2다. 그래서 얘는 mx 마이너스 y는 0과 어디 사이 거리? 0,a 사이 0,a를 이쪽에 쓸게요. 사이 거리는 뭐가 된다? d는 루트 5분의 항상 m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 그 다음에 0과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 친구가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는 뭐라고 바꿔도 된다고? 그치, 절대값 a로 바꿔도 돼요. 네, a로는 안 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양수니까 당연히 a가 되긴 하겠죠. 요거 이제 넘기면 2루트 뭐가 된다? n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양면 제곱하면 뭐가 되고? 그치, a제곱은 그치 4m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4m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이 0이다. 근데 이제 뭐 하래? 수직이래.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뭐 전된 거 있나? 계산? 어? 뭐 잘못했어요? 소리. 이쪽으로 넘긴 거구나. 미안. 네, 일로 넘긴 었어 그러면 반대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네,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 두 근이 뭐냐면 두 실근이 m은 m1과 m2를 이루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두 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이 두 기울기에 뭘 원해? 곱을 원하자. 그럼 두 근에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근의 곱은 여기서 공식 뭐예요? 4분의 그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왜? a분의 c니까 여기서 이제 m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a랑 c만 보면 되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a제곱이 마이너스 8. 그럼 이제 a제곱이 8이죠. 따라서 이제 a가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a가 양수니까 2루트 2만 쓴 거예요. 원래는 이제 풀만 돼. 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을 하셔도 좋은데 앞에 게 훨씬 좀 빠르긴 하죠. 네.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뒤에부터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네. 그래서, 네, 들어. 23번부터는, 네. 그래서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건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23번 보기 전에 앞에 그 공통접선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공통접선 길이랑, 요거 있죠? 자, 5번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얘들아, 저번에도 했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 플러스 k에다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은 0 이렇게 했었거든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얘 원의 방정식 일반형 있죠? 그 능력 말고 그 앞에 거랑 플러스 k로 묶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능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식이고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예요. 공식은 이건데 근데 이제 k로 묶여져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k에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x 제곱과 y 제곱이 사라져요, 사라져. 마이너스를 넣으면 약간 사라지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1차가 되니까 뭐죠? 이거 어떤 도형이죠? 직선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직선이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바로 먼저 할게요. 그냥 하나씩. 그냥 23번. 이 내용인데 빠르게 갑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한다? 얘는 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k로 묶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쓰고 뒤에 거는 뭐라고 쓴다? 플러스하고 k로 쓴다. 네, 이겁니다. 이거의 y제곱이죠. 네. 이게 다입니다, 그냥. 지금 근데 직선이구나. 네.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k 몇 넣으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넣는데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8 플러스 4y가 0이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6y가 되니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하나가 있고 그때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그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대요 이번에? 공통연의 길이래. 맞아? 공통연의 길인데 얘들아 공통연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현이에요. 현. 그러니까 현인데 공통으로 되어 있는 현. 그래서 이제 2원에서도 2원에서 현대해야 되니까 얘가 그치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공통현이 되고 그럼 이게 공통현인데 이 공통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중심을 찾아야 돼. 중심. 둘 다 하나는 몇 콤마 몇이고 잠깐만요. 왼쪽 게 반점이 더 길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 왼쪽 걸로 갈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고? 0, 2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 거리는 구할 수 있죠. 몇이요? 루트 10 나오죠? 1과 3이니까 제곱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 몇이에요? 이 친구는? 요거는 2 나오나요? 그쵸? 2 나오고 넘겨서 계산하면 제 왼쪽은 루트 6인가요? 아니지 맞나? 마이너스 루트 10인가요? 루트 10? 그래 루트 10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점 있죠? 이 점과 이 직선의 방정식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 요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루트 10분의 0과 1이면 2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5분의 2 루트 10이겠죠. 얘가 이제 5분의 2 루트 10이다. 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얘 나와. 그거 2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피타고라스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저 같으면 이런 거 피타고라스 계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루트 10분의 2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이게 비율이 얘에서 얘 갈 때 루트 10배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 1대 루트 10이죠. 그럼 여기가 3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3배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 그래서 이게 루트 10분의 6이군요. 그러니까 2배 하니까 루트 10분의 12가 정답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제 5분의 6 루트 10이다.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 얘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두 원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얘는 이제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고 1 넘겨야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에다가 그냥 이 간단한 거를 k로 줄게요. 그래서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3 더하기 k로 두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0,3을 지난다. 이 원이.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럼 그 원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0,3을 지나니까 뭐 하면 된다? 여기다 그냥 0,3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K 구하는 거죠. K를 구해봅시다. 9하고 12니까 20을 나오고 21에다가 2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8인가요? 그럼 8K가 24니까 마이너스 24인 거죠? 네. 마이너스 24니까 K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 3을 다시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3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6인가요? 됐네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겠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네, 반지름 9에서 가야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분의 5가 추가가 되니까 4분의 5를 다시 뺀다. 그래서 4분의 5를 빼면 17 그래서 넘어가면 17이겠네요. 4분. 그래서 이제 원의 넓이는 4분의 17 그러니까 파이 제곱 r이니까 요게 되겠죠. 이게 x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한다? 4를 곱한 다음에 파이를 나누니까 정답이 17인가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잘 나오는 게 얼마나 안 나오는 거냐면 거의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 다 합해서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 갈게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 다음에 공통접선 길이는 공통접선 길이가 아니죠. 두원의 위치 관계. 네, 두원의 위치 관계는 그냥 상황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식으로만 써봅시다. 이 친구들.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어때요? 더 클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외접 판단은 똑같아야겠죠.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합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D가 R 플러스 R 프라임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내접하면 어떻게 돼? 이 반지름하고 이 반지름의 차이가 D랑 같으면 돼. 그래서 D가 R-R'입니다. 근데 얘들아,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접하진 않잖아. 그거보다는 좀 더 바깥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커야 돼. D가. 그래서 R-R'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D가 어떻게 된다? R-R'보다 작다. 근데 0보단 크겠죠? D니까. 두 원의 중심 같으면 D가 0이겠죠. 사이거리가 이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외접선은 좀 이따 하고 네, 25번 바로 갈게요.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저희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원을 둘 다 그려요. 하나는 어떻게 되고 0,0이 중심인 거고 하나는 5,0이 중심인 거고 근데 반지름은 몇이래? 이 친구가? 왼쪽은 4가 된다면 이쯤 오겠죠? 이쯤 오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이게 왼쪽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여기 있는데 반지름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들아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안 만나요? 이게 4컴마 이게 4잖아 길이가. 그럼 이게 4,0일 거냐.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혹시 또 안 만나는 경우 있을까요? 반지름이 어떻게 되면 또 안 만날 수 있을까? 중심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안 만날까? 아니면 뭐 끝날까? 이게 다일까? 어? 그쵸. 왜? 여기가 전체가 8이잖아요. 근데 여기 1이잖아. 그럼 이 9보다 더 크게 반지름을 가지면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이 더 중심은 지금 여기인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9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아까랑 똑같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몇일 때랑 1일 때랑 몇일 때? 9일 때 되겠죠. 그렇죠? 9일 때는 이제 내접하는 거고 여기 외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 R이 9. R이 1 또는 9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그 사이면 되겠죠. 1과 9 사이. 그래야 1과 9 사이여야지 뭐 적당하게 만나겠죠. 네, 이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6번 하기 전에 공통 접선의 길이. 자, 여기는 그냥 상황만 파악하면 돼요. 공통 접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이제 민석이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기하할 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그냥 공통 접선 써주시면 되고요. 공통 접선이라고 한다. 그때 같은 쪽에 있으면 공통 외접선이고요. 반대편이면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통 접선,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이에요. 순서가. 네, 그렇게만 써주고 밑에 그림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피타고라스가 포인트야. 여기 뭐가 포인트라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가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통 외접선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공통 외접선인데 얘가 그러면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이 R 프라임이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원에서 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R이고 R 프라임이면 여기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D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 프라임이면 여기가 뭐야? R-R 프라임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면 얘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는 D가 여기고 여기는 R이야. 그럼 여기가 R 프라임이죠. 괜찮아? 그럼 여기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얘를 찾는 건데 근데 이 길이는 뭐랑 똑같습니까? 결국. 그치? O 프라임이랑 Q 여기랑 똑같죠?
그럼 여기랑 똑같으니까 이제 뭐 여기는 피타고라스 따라서 R이랑 R'이니까 여기도 R'. 그래서 이거 합하면 R 플러스 R'. 그거랑 D랑 피타고라스면 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 두 개고요. 이건 뭐 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만들어내시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26번. 네, 공통 내접선, 외접선 구해봅시다. 이거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려주면 어떻게 되고 0,0과 그 다음에 제가 4,5니까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이 친구는 1이고요. 그래서 뭐 이쯤 있을 거고 반지름이 얘는 이제 3이래. 그러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그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그어봐야 되는 거고 수직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럼 반지름이 3이고 반지름이 1이고 이 사이 거리는 몇이야? 네, 정과점 사이 거리. 루트 41이겠죠? 맞아요? 16하고 25니까. 그럼 얘가 루트 41이니까 얘들아 3하고 1이래.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2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피타고라스는 얘가 나와요. 그래서 루트 37잖아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 길이는 루트 37. 왜냐면 얘가 이제 공통 외접선이니까. 얘가.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 갈게요. 공통 내접선은 이제 여기에 내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만나서 여기 내접하는 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일 거고 여기는 이제 1일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이게 루트 4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를 긋는다? 여기를 쭉 그어서 여기도 3이다. 그럼 이거 4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루트 41 4니까 네, 피타고라스는 되겠죠. 5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거리가 5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